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00년대 초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한스라는 이름을 가진 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의 주인은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스는 수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사칙연산뿐 아니라 꽤 복잡한 질문에도 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동물의 지능에 대해 관심이 많던 시기였기 때문에 똑똑한 한스는 금세 유명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바다를 건너 뉴욕타임즈에 소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이 사망한 후에 똑똑한 한스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계 1차 대전에 징집되어서 희생되었을 거라는 추측뿐입니다. 도대체 똑똑한 한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한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기한 것들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하이테크를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기술이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서 후속 세대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려다 보니 기술에 대해 다소 단순화하여 말씀드리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쉬운 시기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현명하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누구를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저의 주요 구독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을 내세운 과장 광고가 절정에 달한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부터 인류가 멸종할 거라는 예상까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바이럴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것저것 말도 안 되게 가져다 붙이는 심정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이상하게 불안감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테크는 죽었으니까 다 포기하고 관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상 내내 뭔가 허무한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마지막 1분에서 비트코인 얘기를 꺼내는 것을 보고 조금 웃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레파토리가 인터넷에 흔하더군요.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프로그래밍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나 강력하다면 오히려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공부해서 기회를 잡으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들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벤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테크 벤처에서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비싼 몸값이 부담스러운 경영자들에게는 솔깃한 얘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사기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인공지능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에 대해서 어차피 인간 개발자들도 이해 못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역설적으로 인간 지능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 전체 맥락을 다 몰라도 일을 해낸다는 얘기니까요.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코딩을 대신해줄 인공지능이 제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편입니다. 만들어보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챗GPT가 나왔을 때 다들 놀라워했었죠.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는 구글 검색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를 모두 실직자로 만들거나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망한다면 전쟁이나 기후위기, 빈부격차 때문이지 적어도 챗봇 때문은 아닐 겁니다. 지금 대본 쓰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은 저도 딥마인드와 알파고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와 머신러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10년 넘게 다닌 안정적인 직장도 그만뒀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인류의 지혜를 하나로 모은 인공지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아쉽게도 요즘은 슬슬 그 한계에 대해 지적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똑똑한 한스는 알고 보니 수학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답을 잘 찍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조용히 멀어졌죠.
아예 노골적으로 챗GPT는 헛소리라고 얘기하는 논문도 나왔습니다. 질문에 대해 적당한 대답을 주는 것뿐이지 뭔가 사람처럼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지우면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인페인팅 기술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기술과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서 참고 문헌을 따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009년에 나온 논문 한 편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딥러닝이 궁금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관련 논문들이 자꾸 이 논문을 인용하길래 하도 궁금해서 직접 구현을 해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에서 별을 하나 지워보기로 했습니다. 일부분을 까맣게 만든 그림을 논문에 나오는 알고리즘에 넣고 돌려봅니다. 그러면 그럴듯하게 메워줍니다. 마치 원래 별이 없는 그림이었던 것 같은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마법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같은 그림 안에서 비슷한 부분을 찾은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것입니다. 그대로 복붙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도록 적절히 변형을 시켜주게 됩니다. 비슷한 스타일의 그림들을 더 많이 참고할 수 있다면 더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진과 그림을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에게 복사 붙여넣기를 가르칩니다. 똑똑한 한스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답을 맞췄듯이 뉴럴 네트워크도 적당히 복붙을 하는 겁니다. 최신 생성형 AI 기술에서는 적당이라고 말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그럴듯한 결과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이쯤에서 이 기술의 하한과 상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한을 본다면 인간이 복사 붙여넣기나 짜집기를 소프트웨어보다 더 잘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딩이 복붙이라고 배우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예술적인 영감을 받아서 그린다든가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서 그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에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로 생각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만 많이 집어넣는 무식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인공지능 연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방식으로는 한계가 더 명확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직업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이상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밌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때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인공지능이 미술을 했다고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가가 이런 상황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빨래와 설거지를 해야지 사람 대신에 예술을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인공지능도 결국 판매를 위한 소프트웨어 상품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면 끝입니다. 우리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과대 광고를 하는 것도 결국 유행하는 키워드를 내세워서 우리로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신입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한탄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주니어 엔지니어라는 직업은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입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신입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을 뿐입니다. 사고력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는 항상 높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준비해줘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기능을 늘려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동네에서 만난 미국인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돌아다니면서 문서에 확인받는 작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잡담을 하다가 이 직업도 언젠가는 인공지능에게 뺏기겠지 허허 하면서 바쁘게 다음 업무를 위해 떠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이분은 인공지능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갖고 계셨습니다. 일자리가 일부 줄어들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결국 책임은 사람이 져야 한다. 한동안 인공지능 때문에 시끌시끌하다가 요즘은 살짝 조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은 인류 문명 전체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도 발전의 여지가 아주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면서 발전합니다. 없어진 곳만 계속 쳐다보면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공부는 노력의 양보다는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공부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눈을 돌려보면 분명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신세계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용기를 잃지 않고 노력하신 분들에게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길을 찾고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